네. 드디어 NWC 활용개론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1강에서 5강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마스터 클래스라는 식으로 지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스터라고 하는 제목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NWC를 오래 만진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조금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글씨가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NWC를 켜고 어떤 곡을 편곡하고 싶거나 아니면 작곡을 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코멘트는 편곡에 대한 코멘트인데, 여러분들이 편곡하고 싶은 곡 또는 편곡에 사용할 악보 또는 음원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거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간 심리학 같은 얘기긴 한데, 첫 번째, 좋아하는 곡이어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편곡하기 쉬울 것 같아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이렇게 편곡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곡을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편곡했는 거를 연주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로에서 편곡자여서, 그러니까 뮤즈의 경우에는 편곡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 2, 3, 4번을 적고 왼쪽에다가 화살표를 그려놨는 이유는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강한 동기라서 그런 거예요. NWC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일일이 음을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되고, 또 생렬임표라든지 아니면은 템포라든지 하는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고 플레이를 해서 다 입력이 제대로 되었구나 하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꼼꼼한 작업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끝까지 작업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곡이어서 그냥 이거 편곡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해보지 해서 이제 1번, 2번과 같은 이유로 NWC를 시작을 하셔도 이제 끝까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귀찮아서 대충 하고 치우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이거를 편곡한 걸로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런 조금 행동과 관련된 동기가 부여된다면은 조금 끝까지 열심히 마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take it easy, 그냥 쉽게 받아들이세요 라고 적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NWC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장된 음원을 그냥 수학적으로 잘라서 그냥 재생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막상 들어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내가 뭔가 잘못 입력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내가 너무 음악적 재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같이 NWC를 같이 만졌던 분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잘 입력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입력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NW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막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한글 문서 작업하듯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악보를 쉽고 완벽하게 만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가끔 NWC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악보를 쉽고 완벽하게 만든다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만든다,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적게 들고 또 플레이를 했을 때 깔끔하게 플레이가 되고,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편곡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작곡을 시작했는 의도대로 완벽하게 목적이 달성이 되고, 그리고 악보 그 자체로서의 기능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악보를 만들까요? 하는 질문인 거죠. 일단 굉장히 1차원적인 답변으로는
악보의 원리와 법칙을 잘 활용하세요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 악보의 원리와 법칙, 그러니까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악보는 5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5선지 하나는 하나의 악기를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 음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음들의 뭐 임시표를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표가 적용되는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기호들 뭐 도돌이표라든지 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뭐 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어디서 돌아가서 여기에서 피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친다 뭐 이런 악보의 원리와 법칙 지시사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만드시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악보가 탄생을 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술적으로는 그게 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악보를 만드는데 어떤 곡을 작곡하고 편곡을 하는데 그 단순히 그냥 악보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듣기 좋은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뭔가 음악을 듣고 나서 이건 잘 만든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그게 목적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6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편곡이나 작곡을 하실 때 편곡이나 작곡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시고 편곡 작곡 작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멜로디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조금 키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멜로디는 그냥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의 마왕이라던가 하는 그런 음악을 보면은 이제 그거는 스토리에다가 음악을 입힌 거죠.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멜로디를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승전결 예를 들어서 쇼팽의 녹턴 9-2번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의 구조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주음이 그러니까 메인 주제가 시, 솔, 파, 솔, 파, 미부터 시레도, 시라솔, 파, 시라솔라, 도레미까지가 기승전결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시고 싶다면은 악곡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위키피디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1주제, 제2주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 주제가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악곡의 형식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키피디아 같은 데다 검색해보시면 조금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같은 거, 뭐 마이너, 메이저 코드, 뭐 디미니쉬, 뭐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이 많죠. 그래서 화성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악기의 조화. 여러분들이 피아노 한 대를 위한 작곡이나 편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뮤즈 같은 경우에는 또 세션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도 있고 또 키보드도 있고 보컬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끼리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휘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악기가 서로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휘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여러 성부나 여러 악기 또는 여러 멜로디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음악의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악기의 조화, 어떤 악기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악곡의 형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번도 악곡의 형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어봤고요. 리듬감, 네 번째 리듬감. 재즈에 대한 리듬감도 있고, 뭐
춤곡의 리듬 값도 있고, 아니면은 클래식의 리듬 값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죠. 그래서 장르별로 사용되는 리듬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조금 보컬이 안 들어간 음악 말고도 보컬이 들어간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제 리듬감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떠한 장르의 리듬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면 작곡을 하실 때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악곡의 형식으로 일단 넘겨봤고요. 이렇게 악곡의 형식으로 화살표가 3개가 넘어가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는 거겠죠. 악곡의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작곡자가 작곡을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곡자와 듣는 사람이 하나의 약속인 거죠. 그런데 악곡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으로 쭉 유지될 수도 있고, 중간에 발전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이제 소나타 형식, 그리고 프랑스의 샹송도 이제 악곡의 형식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도 악곡의 형식이 되고,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그것도 원래는 악곡의 형식의 이름이에요. 토카타, 푸가, 치다, 튕기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프렐류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쇼팽의 프렐류드 같은 게 또 유명한데, 프렐류드는 원래 전주곡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연주를 하시는 사람이 공연에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기 전에 도입부에 약간 에피타이저 같이 연주를 하는 곡인데, 그게 하나의 음악적 형식, 악곡의 형식으로 발전을 해서 프렐류드라고 하는 형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악곡의 형식이 있으니까 위키피디아 같은데 잘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과 6번, 상상력과 창의력.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상상력과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타고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음악을 잘 들어보시다 보면은 그 사이에서 공통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서로 다른 점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시면은, 아, 이거 편곡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 하는 창의력, 그리고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들리겠구나 하는 상상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으로 악보의 원리와 법칙에 추가해서 6가지를 잘 습득을 하시면은 NWC를 이용해서 편곡을 하시거나 작곡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판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NWC 활용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었고요. 1강부터 6강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네. 네. 네, NWC 활용개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